그죠?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하나요? 네, 그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폭락하지는 않으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안 떨어진다는 말 자체는 진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셨어요? 방송? 뭐요? 방송 말투가 전혀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이거. 이게 마지막 20분짜리거든요. 들으셨어요? 여당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없고. 이렇게는 안 떨어질 겁니다. 이 안 떨어질 거라는 건 진심인데 그 의도가 그치 뭘 반박한다는 건지 잘 애매하지 사실. 이거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 됐던데? 안 떨어질 겁니다 하면서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어제 오늘 일이니까 대표님께서 제 논평을 잘 해주시겠죠. 자, 오늘은 금요일, 네. 내일 쉬는 날이네. 오늘은 뭐가 있나 좀 봅시다. 신문을 좀 잠깐 먼저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못 벌게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네. 네.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런 말이 있네. 네.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뭐 여기도 매경도 그걸 더 톱으로 썼네. 그것과 함께 또 나온 게 이제 전세값 문제네. 그러니까 뭐 엊그제 조선일보에 나왔지만 여기 또 보니까 매경에는 수도권 전세 물건 제로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서울 은평구의 경우인데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전세 매물이 많아서 여유 있게 이사할 집을 찾았는데 그 매물들이 전부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서 지금 저 수도권 전세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매물 제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런 뉴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서민 잡는 전세값 일주일새 수억 폭등. 서울은 매물 부족, 55주째 상승. 임대차 3법 앞두고 부르는 게 갑시다. 다 비슷비슷한 얘기네. 그죠? 우리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은. 한겨레 신문은 어떻게 썼나? 한겨레 요즘 한겨레도 좀 계속 이게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좀 약간 좀 정부 좀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대. 여기에도 한겨레는 또 이면에 그런 게 있었네. 그린벨트 해제 논란. 지금 제일 뜨거운 게 지금 그린벨트 해제 논란인 것 같아, 그죠? 네.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지금? 오늘 계속 지금 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시끄럽지 지금. 제일 핫 이슈 같아. 오늘은 좀 뭐 지금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나 지금? 그 15일 날 있었던 주택공급 확대 실무 기획단 회의에서 서울시가 뭐 차라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를 하지 그린벨트 해제는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이 공식 그린벨트는 발표는 안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준다?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안 되고 다른 방법을 논의를 하겠다. 차라리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지금 웬만한 아파트라든지 초기 단계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단지들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걸 뭐 거론했다는 정도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어떻게 해서도 지금 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절대 것으로. 반대? 네. 근데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린벨트보다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근데 국토부는 또 여전히 재건축 완화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겠다, 않는다.
지난번에도 그 김현미 장관이 그 얘기 했었잖아, 예, 그지? 예. 그러니까 절대 재건축 재개발 규정 하나는 없다. 네, 약간 좀 서울시하고 좀 국토부가 좀 엇박자가 나네. 그렇네요. 그린벨트도 엇박자가 나고 재건축도 엇박자가 나고 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네. 힘겨루기일 수도 있나? 힘겨루기는 아닐 거고 뭐 뭔가가 좀 안 맞네, 그죠? 보는 눈들이. 근데 아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 그때도 어쩌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실 서울시의 입장은 보존 위주고 재생 위주의 그 도시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반해서 지금 국토부는 지금 시급하다, 이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급하단 말이지 지금, 그지?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또 어찌됐건 불안하잖아. 풀어졌을 때 단기적인 집값 상승 압력, 이걸 좀 견딜 수가 있겠느냐라고 우려를 하는 거겠지. 그에 반해서 그린벨트는 솔직히 뭐 쉽잖아. 그냥 뭐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뭐 땅값 싸고 하니까 그냥 쑥 풀어가지고 그냥 집 금방 그 때려짓고 한꺼번에 그냥 대량 공급이지. 대량 공급. 대량 공급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좀 손쉬운 방법으로 가보자는 거고, 뭐 서울시는 그 반. 근데 계속 여론은 여전히 이 그린벨트 해제에는 약간 그렇게 찬성 여론이 많지는 않아, 사실. 반대 여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닐 것 같아. 물론 뭐 정부가 밀어붙이면 뭐 이 정도는 다 하니까. 네. 국토부 입장에서야 뭐 집값과 주택 공급량 목표가 중요하지 그린벨트가 중요한 건 아닐 테니까요. 환경부도 아니고. 그렇지. 지금 뭐 어제 뭐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셨잖아. 또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시급한 지금 최대의 과제는 결국 주택 공급 확대고 야당 목소리까지 들어보겠다. 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지. 그린벨트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강남 뭐 내곡동, 세곡동 이런 데서는 또 매물들이 그린벨트 빨리 가격이 또 오른다는 건가? 그린벨트가 그 주변에서 해제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세곡동, 내곡동 이런 곳에 아파트들이 값이 오른다는 그런 얘기.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주변도 또 보통 가격이 뛰지 않나, 그죠? 네. 그쪽에 약간 뭐 곁불쬐기, 후광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지 뭐 이것도 사실은 그린벨트가 나오면서. 오늘 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KBS 라디오 출연 인터뷰했는데 여기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의견을 정리했다는 게 예. 무슨 말이야? 그 세부 얘기는 이제 켜진 않았는데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라는 거는 일단 정부와 민주당 쪽에서는 해제를 좀 그린벨트? 예, 그린벨트 관련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좀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라고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지자체, 그 서울시나 뭐 주민들 간의 그런 협의는 좀 더 이견 조정은 확실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아, 그래? 맞아요. 그린벨트를 풀 이게 이미 그러면- 의견을 정리했다. 의견 정리했다. 예. 그러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면 대상 지역과 시기, 방법 뭐 이런 거에 문제만 남았다고 봐야 되나 그러면? 그러면 곧 임박했다는 얘긴데 이 얘기는? 그렇지 않을까? 어느 정도 뭐 사실 대상지라는 건 뻔하거든. 이거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한번 봤지만 그때 그린벨트 그림 보면은 북쪽, 동북 쪽하고 서북 쪽은 대부분 다 산이어서 뭐 거의 풀기 불가능하고, 그럼 강서 쪽에 이제 금포공항 그쪽으로가 좀 있고 나머지는 다 사실 강남 쪽이어서 결국은 뭐 그리고 효과도 강남 쪽이 제일 크겠지 뭐. 풀만한 데도 많을 거고. 하남 쪽이가 대부분 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상당 부분이 그때도 그린벨트 포함해가지고 사실 풀렸었잖아 그때. 그 아마 그쪽 지역 하남 교산지구도 있고 뭐 과천 일대하고 아마 이 일대가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그쪽 일대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을까. 뭐 아까 얘기한 내곡 세곡동도 아직 그린벨트 많이 있고 강남 쪽. 뭐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네. 그린벨트 쪽에서 뭐 그럼 신경 써서 좀 취재를 좀 많이 좀 계속 해봐야 되겠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린벨트 쪽이 어찌됐건 곧 나올 것 같다. 지금 저 정도 얘기했으면
곧 나올 것 같다는. 근데 서울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니면 서울시는 일단 쇼윙인가? 우린 끝까지 반대했다. 그렇게 봐야 될. 우린 끝까지 반대했다. 근데 재건축 카드를 내밀었을 정도로 재건축 카드를 내밀고 우린 끝까지 반대했다. 벼랑 끝 전술? 뭐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일 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겠지. 네. 오케이. 이건 좀 한번 지켜봅시다. 근데 사실 서울시가 재건축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진짜. 앞뒤가 안 맞아. 여태까지 재건축 지금 박원순 시장 때 뭐 45층인가 원래 최고 45층까지 허용해 줬던 걸 39층으로 줄여버리고 안전진단 같은 거 더 강화하고 정부가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그치 약간 쇼잉 같은데 그죠?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되겠네. 오케이. 또 뭐 또 어제 또 약간 좀 재미난 게 그 진성준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이 진성준 의원이 또 한 건 하셨대 또. 응? 아 이게 뭐였지? 이게 무슨 그래도 마이크 끄고 얘기하셨다면서 마이크 끄고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영상을 보면은 다른 분들은 아직 좀 볼륨 목소리가 좀 크긴 한데 그 진성준 의원 것만 조금 작긴 봤어? 하더라고요. 영상? 네. 영상 한번 어디 있어? 한번 나도 봤으면 좋겠다. 진짜 재밌겠네. 부담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말이네. 네.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익이 조금만 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갈 돈들이 막 대기를 조금 아직 마이크가 있는 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많이 얘기했던 얘기. 뭐야 이게 응? 참 이게 진짜 아무리 저기지만 진짜 진심을 얘기한 거 아니야? 진심이라고 봐야죠. 진심인데 그 얘기가 방송에 나오고 인터넷에서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 인터넷의 여론은 결국에 집값 규제를 해도 안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니까 지상준 의원 쪽에서 또 자료를 내서 뭐랬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규제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집값이 폭락을 해서 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하락론자들의 반론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뭐야 그게? 말이 아마 걸려 그게? 결국에는 규제를 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는 뭐 맞는 말이고 다만 그 의도가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런 의도에서 한 말씀이셨다라고 해명을 해명을 했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어쨌든 규제를 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뭐 맞는 얘기다라고 인정하신 거나 다름없지 않나 싶거든요. 진성준 의원이 원래 좀 이쪽에 국토교통 쪽에 의원을 하시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국토교통 쪽은 잘 저도 많이 들어보죠. 보니까 뭐 국토교통위원장이 진선미 위원장이던데 여당 간사가 또 누구더라? 저기 어제 나왔는데 하여간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이게 김현미 장관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고 진선미 위원장도 아무것도 잘 모르실 텐데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좀 함부로 폄하하는 건 아닌데 뭐 국토교통위원회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특별한 경력이 없으신 그 간사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조홍천. 조홍천 조홍천 의원은 알다시피 국토교통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좀 기초적인 것들이 좀 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여당 간사, 위원장, 장관 딱 이 라인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시급한 국토교통 이 부동산 대책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의 이 정책을 제대로 진두지휘를 해 나갈 만한 이끌어 나가실 만한 분들인가? 약간 좀 의심인데 솔직히 뭐
물론 뭐 그쪽에 뭐 전문가고 교수라고 해서 다 정책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또 우리 또 한 건 하신 진성준 의원님 말고 그 한국감정원이 그렇지. 오늘 또 원래 집값이 나오는 주간 동향 네. 주간 동향 나오는 날이지. 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한국감정원이 발표했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이제 0.069%로 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자치구별로 좀 들여다보면은 송파구가 0.13%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요. 강남구도 0.12%, 서초구도 0.09%, 이렇게 강남 3구도 제법 올랐고, 그리고 마포랑 용산도 0.1% 이상씩, 마포구가 0.13, 용산구가 0.1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6.17 대책이 이제 딱 오늘로써 한 달이 됐는데, 그러네. 네, 서울 집값 오름세, 뭐 서울로 유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당시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6.17 때 막 워낙 그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가열지구를 수도권에 많이 묶으면서 좀 서울로 다시 유턴하지 역풍선 효과 그때 예, 얘기했던 게 그죠? 역풍선 효과가 날 거다.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 한 달 후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달 지났는데 결국 집값 안 잡혔다네, 그죠? 예, 집값 안 잡혔고 꿈쩍도 안 했다. 오히려 더 올랐다. 뭐 야만은 그거 아니야? 현실 팩트는 예. 뭐 수치가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6.17 대책 한 달 집값 더 올랐다. 뭐 이거지 뭐. 그리고 7.10 대책 효과도 일부 반영된 조사라서 그렇지. 7.10 대책 일주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네, 네. 일주일. 그럼 7.10 대책 일주일 효과도 결국 뭐 아직은 시장에는 뭐 눈꽃만큼도 영향을 안 미쳤다. 조금 과한가?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7.10 대책이 금요일이었고 이 조사 기준일이 13일이니까 13일부터 일부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뭐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어찌됐건 간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어디 있어? 그 주간 시황 중에서 전세도 아까 55주 연속 상승이고 아니요. 아까 그냥 오늘 그거만 잠깐 얘기하고. 서울 전세는 55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도 지난주 0.1%에서 이번 주 0.13%로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빨리 오르는 추세라서 다음 주엔 상승률이 상승폭이? 네 아, 상승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답답하겠네 이제. 통상적으로 원래 가을 지금 이제 8월 보통 뭐 그 무렵부터 막 좀 가을 전세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뭐 재계약되거나 뭐 이런 거 앞두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좀 답답하겠네. 물론 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뭐 이게 지금 국회에서 또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여당이 뭐 아무리 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지만 뭐 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론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뭐 재계약 기간이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 덜 하시겠지만 그렇죠. 이제 지금 당장 재계약을 앞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적용 뭐 이 법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 사실. 그리고 이 법이 지금 뭐 정말 맞는 법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네. 오케이. 또 뭐 주택 공급 관련해서 또 뭐 아까 뭐 보니까 용산? 네, 용산 정비창에 용적률을 높여서 원래 8천 가구 가량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2만 가구 규모로 신도시급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 네,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뭐 국토부도 부인을 했더라고요. 검토한 적 없다. 그렇죠. 거기에 2만 가구 짓는 거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일 거야. 이렇게 쉽게 아마 되지가 않을 거야.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거야. 그러나 할 수도 있어. 지켜보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국경제 여기서 저 봤는데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보다 급증을 했는데 특히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법인 보유, 그렇지. 법인이 보유하는. 네. 옛날에 용산구 한남더일이 했듯이
그 옆에 나인원 한남이었나요? 그렇죠. 나이는 네. 한남이 있지. 여기가 먼저 임대 아파트로 지은 후에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 전환을 함으로써 분양가 규제를 피하는 이런 그렇지.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2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분양 전환할 때까지 내야 되는 종부세가 1,000억 원에 육박한다. 근데 이거는 건설 임대하고 매입 임대가 좀 다르지 않나? 여튼 하여간 그 네. 종부세 부담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러네. 네. 이걸 계속 임대로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겠네. 임대하는 기간 동안 어쨌든 법인이 보유를 하게 되니까 그 기간에 내야 되는 법인세가 크게 오릅니다. 근데 이게 요 단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기업형 임대 시장 자체가 위축할 수가 있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 지난번에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지금 리츠 업계 요즘 리츠 업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데 이 리츠 시장에서 지금 거의 지금 비상에 걸린 게 딱 그 얘기야. 종부세하고 취득세 부담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리츠는 아예 그냥 폭망이야. 아무도 못한대. 전혀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리츠 협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 쪽하고 아니 이거는 어찌됐건 리츠는 좀 공공 성격을 띈 건데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법인 종부세나 이런 그 투기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투기는 아니니까 이거는 좀 빼줘야 되지 않느냐 예외를 좀 허용해 달라 중과세에서 예외를 허용해 달라 이렇게 아마 지금 계속 물밑에서 얘기가 오고 가는 모양인데 근데 안 되면 아마 이거는 임대주택 리츠는 앞으로 직격탄일 거야. 근데 이런 사례가 진짜로 세금을 높임으로써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그렇지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리츠 같은 데를 통해서 임대주택이 확산이 되면 네.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하고 그 공급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니까 좋아질 텐데. 시장에 맡겨 놓으면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꾸 주택이 공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자꾸 가격을 잡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공급할 유인이 없어지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그렇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불러온 부작용,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길게 보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각종 보유세와 취득세 등을 인상하는 조치도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의 전체 주택의 절반 정도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그게 아닌가? 절반까지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는 보통 2주택자 이상이 지금 우리 한 25% 정도 네. 된다는 거니까. 전체 주택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체 주택의 절반 정도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매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이런 이 수요를 세금으로 억제를 시켜버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자가 주택 때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점유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이고 자가 주택 점유율도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실제로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사람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어찌됐건 그러니까 집은 있지만 그래서 주택 자가 보유율은 50% 넘지만 결국 점유율은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임대로 나와 있는 게 엄청 많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죠? 엄청 많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그게 이제 시장의 지금 민간 임대, 왜냐면 지금 공적 임대 비율은 전체 주택 중에서 10%가 채 안 되거든. 7%, 8%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 임대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민간 임대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갱신 걸 한다든지 이거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뭐 몰라 너 임대 안 할래. 뭐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몰라 이거 한 채밖에 없는데 그냥 다 월세로 돌릴래.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 여튼 하여간 시장을 너무 옥죄는 건 답이 아닌 거야. 자, 오케이 뭐 다른 건 없지 지금. 오케이. 댓글을 한번 살펴봅시다. 뭐 댓글도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했던 얘기들의 댓글들이 좀 뭐 붙은 거 보면 이제 그린벨트 관련한 얘기들인데 좀 많이 좀 얘기 나오는 게 그린벨트 푸는 것보다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여기도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자라고 이제 하는 의견이 좀 많긴 한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근데 김성주 실장은 또 이미 뭐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거의 의견이 지금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또 어찌 될라는지 참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도 뭐 그런 얘기지.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국민들이 결국 지금 가장 원하는 거 아니냐. 도심에 40년, 50년 된 아파트도 있고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면 결국 뭐 따로 뭐 길 안 만들고 지하철 안 놔도 되니 뭔가 더 조성할 필요도 없는 이런 데들을 결국 재개발 재건축 좀 풀어주라. 뭐 이런 얘기겠지. 물론 이제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주택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의 문제는 좀 있을 거야. 이제 순중, 소위 얘기하는 멸실되는 것과 그 대비 이제 순중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분명히 논란이 있지. 근데 그랬거나 저랬거나 뭐 50년 된, 40년 된 아파트가 헐리고 새 아파트가 몇천 세대, 몇만 세대가 공급이 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지. 그린벨트 해제도 기승전 강남인가요? 강남 집값만 더 오르겠어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임대주 뭐 한 줄로만 있는데 임대주택 이제 주거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겠군. 이거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이런 금액도 그렇고 이런 주택 품질에 대한 또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좀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다 같은 가격을 받을 건데 뭐로 관리를 잘 하느냐 이런 거. 그렇죠. 5%밖에 못 올릴 거고 더군다나 뭐 지금 표준 임대료 제도 같은 경우 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겠지. 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떤 내용이야 또? 그 뭐지? 신재생 에너지로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았을 듯한 우람 개발이라고. 이게 요즘에 뭐 여기서 그 그린벨트 관련해서 엄청 샀다고. 그런 제보네. 그 세곡동 일대 작년 말인가 그때쯤에 이 우람기 개발에서 대거 이제 토지인가 매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확인해 봅시다. 그린벨트 해제하면 이렇게 누군가 특혜를 받았다 이런 논란이 또 나올 수 있는 것도 좀 문제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매번 풀 때마다 그랬어. 신도시 때도 뭐 그렇고 그 3기 신도시 때도 입지 발표하기 전에 막 미리 뭐 정보가 뭐 유출됐다느니 뭐 어쩌는 뭐 또 논란이 막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그 전에는 모르지만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제 막 얘기들이 나오겠지.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